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영국 제인스는 지난 18일에 이집트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FA-50의 현지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집트 언론들도 한국과 체결한 도입 규모는 100여 대로 이 중 70대를 이집트 내에서 제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와 중국은 1999년에 제트 연습기인 K-8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까지 라이센스 생산으로 총 120대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공군은 노후된 연습기의 갱신과 라팔과 소수의 도입에 그친 수호이 35, 그리고 도입 소문이 있는 타이푼 등에 대응하는 고도의 연습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집트는 한국의 T-50 FA-50과 인도의 LCA 리프트, 이탈리아의 M346과 러시아의 야크130 및 중국의 L130을 놓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의 국영기업인 아랍공업화기구는 지난해 말에 한국 측과 T-50 FA-50 현지 제조의 합의에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영국 제인스는 지난 18일에 이집트가 카이와 T-50 FA-50 현지 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고 이집트 언론들도 도입 규모는 100여 대이며 이 중 70대를 국내에서 제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AOI는 지난 16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집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도의 연습용 항공기 제조를 현지화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이집트가 현지에서 제조하는 K9의 이집트 육군 사양인 K9A1EZY와 같은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집트와 한국이 지난해 체결한 16.5억 달러 계약에는 K9의 이집트 육군 사양인 K9A1EZY와 탄약 보급 차량 K10, 그리고 이집트 육군의 요구로 개발되는 K10 기반 사격 통제 차량 K11의 현지 제조가 포함됐으며 무르시 군수생산부 장관은 이집트가 제조하는 K9은 이집트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원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자주포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이집트 AOI의 T-50 FA-50의 현지 생산은 이집트 공군용 100대와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로의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진출 파트너가 폴란드라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진출 파트너는 이집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제인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T-50 FA-50은 F-16과 호환성이 높아 경쟁기인 M346과 L-15 등보다 우위에 있다고 소개했으며 FA-50을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 국방장관도 한국의 FA-50은 F-16을 기반으로 한 소형 멀티롤기로 폴란드 공군이 가진 F-16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돼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장비와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의 운용 비용은 F-16보다 몇 배나 저렴하고 훈련 효율도 매우 높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M346은 훈련 효율이 너무 나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시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서방의 제트 훈련기라고 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20대 이상이 판매된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주수에서 T-50 FA-50은 이집트로부터의 추정 수주를 포함하면 350대 이상으로 앞서고 있어 미국의 개발 중인 T-7A 훈련기가 해외 시장에 진출해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및 팬텀 스트라이크 통합을 통한 멀티로라를 무기로 T-50 FA-50은 앞으로도 전 세계 훈련기 시장에서 독자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산업계 관계자와 언론을 초청해 글로벌카이 2050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를 선보였고 이에 대해 에비에이션 디펜사의 편집장인 가스톤 디보아는 카이가 FA-50의 단저 버전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이는 한국 정부의 조달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에서의 성공과 급격히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으로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에어버스 DNS가 협력 확대를 위해 FA-50의 유럽 수출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함으로써 카이는 유럽과 북미와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교두보를 구축하면서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가스톤 디보아는 한국 정부의 조달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둔 카이의 전략이 FA-50에 대한 향후 투자가 잠재 고객의 자금 공급에 의존할지 아니면 카이의 자체 자금으로 조달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의 미래에는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디보아 편집장은 아직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그 21과 F5 및 A37, 그리고 A4와 알파젠 및 L39 등의 노후 항공기는 FA-50의 800대에서 1000대의 잠재적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FA-50을 도입한 고객은 모두 KF-21을 포함한 한국산 방위 장비의 잠재 고객으로 결국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디보아 편집장의 말처럼 현재 카이에는 이전에 판매한 T-50 FA-50에서 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로 이라크는 T-50 IQ 보수 지원 계약을 카이와 3년에 약 3.6억 달러로 갱신했습니다.
카이는 이러한 자금을 수출용 FA-50 개발에 투자해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공 분야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경쟁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이 아시아에서 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인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은 2023년 1월 1일에 현재 101만 명 체제에서 115만 명 체제로 확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쇼이구 국방장관은 지난 17일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규모를 150만 명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러시아군 규모를 150만 명 체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으며 2023년에서 2026년까지 대규모 병력 증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러시아군 규모는 2017년까지 90만 명 체제로 국방부 인력 1만 명과 참모본부 인력 1.1만 명, 그리고 육군 28만 명과 해병대 포함 해군 15만 명, 공군 16.5만 명과 전략로켓군 5만 명, 공수부대 4.5만 명과 특수작전부대 0.1만 명 및 철도부대 2.9만 명, 기타 군속 18만 명으로 구성됐으나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법령으로 101만 명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군은 101만 명 체제였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 군 규모를 115만 명 체제로 확장하는 법령에 서명했고 2023년 1월 1일에 러시아군은 115만 명 체제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쇼이구 국방장관이 불과 17일 만에 150만 명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는 의미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규모와 비교하면 49만 명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물론 49만 명이라는 병력이 당장 갖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서류상의 전력이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사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인해 전술로 우크라이나군과의 소모전에서 승리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웨덴이 지난 19일에 아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 제공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테션 스웨덴 총리는 아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언론들은 스웨덴 정부가 19일에 아처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아처 자주포는 장륜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된 포탑을 갖추고 있어 모든 조작을 차내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격 때마다 병사가 차량에서 하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고 전용 보급 트레일러로부터 약 8분 만에 포탄 21발과 장약을 보급할 수도 있어 아마도 해외에서 도입 가능한 장륜식 155mm 자주포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처 자주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이라고 소문이 났었지만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테션 총리가 아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에야말로 실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으며 스웨덴 정부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19일 국무회의 의제에 아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임무를 군에 지시한다고 적혀 있어 현재 언론들도 스웨덴 정부는 19일에 아처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덧붙여서 크리스테션 총리는 아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 목록에 아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아마도 아처는 서방 국가들이 제공하는 장비 중에서도 최고로 복잡하고 유지보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처가 러시아군과의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이유는 영국 육군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경합하고 있는 세자르는 이미 참전 중이고 한국의 K9A2는 차체를 제공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가 참전 중이며 독일 RCH-155도 2025년 전반기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예정이므로 아처 자주포만 실전 경험이 없다면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